2시 59분, 3시가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번째 하는 GK 글로벌 코리아 전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카톡에서 다 소개가 되어 봤는데, 오늘은 우리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석자기자죠. 유용원님 어디시요? 여기 계시네. 우리 유용원 기자님이 오늘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한 4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 너무 고해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되겠고. 그동안 유용원 기자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 우리 조선일보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함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국가를 지키는 여러 위치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가 군사 안보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용원 기자님 인기도 좋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서울 천안에 천안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미조리에 대해서 저널리즘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하시다가 그야말로 군사 전문기자로서 정말 감사하게 고맙게 요 근래도 핵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방위산업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게 계속 인사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주제 토론자는 나중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명국 육사 44기생 미 버클리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받아서 오늘 핵 문제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동명 박사, 우리 지난번에 국내에 방문해서 그때 오신 분 다 아실 겁니다. 독일 문제 연구소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독일에서 콘스탄츠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튜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 위치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제 발표 제목도 카톡이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5제 육군 해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해가지고 북한 핵이라든가 대비해가지고 한일 동맹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유 박사께서 그런 걸 중점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핵 전문 학자 과학 쪽으로 또 우리 김동민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태우 우리 박사가 있습니다. 영국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믹스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소개인데 오늘 이 포럼에 한 2번, 3번 오시면 자연히 다 소개가 될 겁니다. 우선에 우리 신동국 회장 앞에 계십니다. 신동국 회장님. 국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신동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가 됩니다. 우리 서영길 대통령. 박강용 제도, 그 다음에 우리 서영길 대통령인데, 최근 직책은 하와이 총영사를 했어요. 하고, 해군 작전 사령관, 해군 사령 출신입니다. 한 번씩 얼굴 보고. 소개할 건 없고, 제가 현재 속해 있는 게 충공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
상임이사로 하면서 이순신 정신하고 개항 전략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맨 뒤에 그 역사 후배 고도환 씨는 지난번에 그 장기표 그 대표하고 같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186개나 되고 국가를 위한 법보다는 법도 만들지만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했죠. 그것도 땀 흘리면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너무 감사합니다. 육사 29기세. 저희 아프리카에서 무관하고. 지난번에 제가 장기표 대표를 모시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왔을 때는 신문명 정책연구원에 제가 총괄 본부장을 하고 있고 원장은 장기표 대표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집회를 11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가 알바가 놓은 인사들 이게 제가 조사를 했더니 이 장관급이 42명이에요. 이사급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한 80여 명 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숫자가 자꾸 불어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래 얘기가 좀 힘듭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제가 매일 아침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금요일 오후에 3시에 내일 오후 3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하기를 쫓아내자 해가지고 세 번째 지금 집회를 계획하고 내일 오후 3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소리라도 질러야 일마들이 좀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많이 좀 성원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장에서 그 육사 구국 동지 회장을 하면서 그 계속 나와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현장은 조금 이따 소개하고 우리 저기 정강작 장관님 육사 21기생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국방무관을 하십니다. 육사 21기생 대중고등학교 나오시고 한번 인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정답게 지내던 분들이 상당 이렇게 뵙게 됩니다. 여기 변회장도 그렇고 여기 서회장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는 광화문에서 구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육사 및 우리 우파 군 출신 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두 차례 도착하고 지금은 자유총연맹에서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 우리 이제 조금 그 여성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박사님 한번 여기서 김진숙 박사님. 네, 처음 나왔습니다. 요즘 여성 그 인권에 대해 굉장히 감동을 그 우리 저희 김진숙 박사님은 독일 민스터이죠. 거기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런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조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세. 그건 내가 조금 이따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를 다 공부를 독일에서 하고 지금 현재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석자 교수를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복수하기로 한 런던대 주임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GK 포럼이 200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 남편이
오늘은 꼭 가서 한번 우리 박승부 장군을 한번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특별히 또 유용한 그 대기자님이 오셔서 발표를 하시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오게 된 원인은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 우리나라 이제 여러 정부에서 독일 전문가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문도 하고 그러는데 독일 정부에서 저한테 포럼이 있는데 제 전공은 국제 경영입니다. 경영 경제 포럼이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가 사례를 한번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저에게 특별한 그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제가 발표를 하다가 보니까 한중 간의 관계라는 것은 경영 경제로만 풀 것이 아니라 큰 틀 안에서 그런 정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풀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런 안보 같은 거 그리고 또 이런 국방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박성부 장모님께 특별하게 제가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고요.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70주년까지 올 수 있게 한미동맹에서 튼튼한 동맹에서 제 전공은 경영이라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다 있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째는 오시는 방송 그래 알겠습니다. 저기 방금 김 박사님은 잘 그 외주하고 있는 우리 남편도 김명시 장군, 김명시 장군, 김명시 장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고 동기생이지만 홍동하고 참 잘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셨어요. 이 문제 갖다가 와주시고 우리 동기생 김학영 동기생 우리 포럼에서 사실은 동기생이지만 제가 16년 동안 운영하면서 같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와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육사 우리 동기생 회장하고 있고 구국도 육사 동기에 회장 대리해가지고 육급이 공부도 하지만은 행동으로 나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서 한 자리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길남 장군 지난번에 제가 카톡에다가 정길남 장군에 대한 그를 제가 지금 현재는 국가원로회의 의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포럼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하지만은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포럼에서 지향하는 것은 우리 역사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일선의 그 경험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카톡에다 간단히 제가 글을 올리고 했죠. 강주의 유공자 국민들 전부 나오십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유공자냐고 계속 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입 다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국가 유공자가 되고 특진도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오랫동안 경험으로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목표는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는 교도소였죠. 3,4천 명 정도가 사상들 간첩들이 있는데 한 풀어놓으면은 걔들이 완전히 세상을 뒤졌거든요. 그게 대주장 역할을 해주시면 돼서 제가 굉장히 정의를 포함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후배들한테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존경하는 우리 18기 제일 고창기 김홍규 한일 구호협회 회장님이신데 독일 참모대원 나오신 68기생이고 부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한데 지난 그 한일 구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현재 이 시대는 한미도 대단히 강화를 시켜야 되지만 한일 관계 지금은 경참 지원 수준이지만 오늘 아침 오전에 우리 박철균 장군이 주재하는 회의에 가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이 경참 지원 유치해서 전투부대로 나오면서 한미 군사계
한일 군사계획에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전쟁 계획도 있지만은 핵을 포함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핵은 이번에 핵무기 7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동안 항상 공격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하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데 이제는 전략적인 선제 공격 개념이 작전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 한일 우호협회뿐만 아니라 계속 저기보다 훨씬 선배님인데도 나오셔서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교권 대령으로 입편하셨습니다. 그 어느 분보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거 보면은 정말 저 후배로서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가 지금 다 하기는 지금 또 토론하면서 또 다음 기회에 오시면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윤경환 목사님 오늘 여기 이 사무실을 갖다가 제가 계약하는 계약 주인이에요. 계약 주인인데 주인은 아니고 이제 문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우리 애국을 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경수 우리 참 제2가는 신앙송가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 시작하기 전에 멋진 신앙송 한번 하고 여기 계신 분 복 받으시라 한마디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 한번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꽃돌 힐링 신앙송원의 대표 엄경숙입니다. 저는 40년간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소리 봉사를 해서 유엔에 가서 전 세계의 사람들 처음으로 제가 낭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192명 중에 우리나라는 제가 1915년에 가서 하고 왔고요. 지금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소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봉사를 하고 여기를 왔는데 여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시는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를 들려주게 돼서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 엄경수만 치면 우리나라 옷이 한복이고 우리 글이 한글이고 우리의 종이가 한지입니다. 한지에다 글을 써서 우리나라 시 아니면 전 세계 시를 여러분들에 들려드리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오면서 저는 이런 차림으로 한 번도 낭송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제가 낭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메가도 장군이 제일 좋아했던 시가 어떤 시인지 아시나요? 네, 어떤 시인지 아시나요? 메가도 장군이 늘 자기 사무실에 자기가 연설을 할 때 사무엘 울만이라는 미국 시인의 청춘이라는 시를 늘 가슴속에 가지면서 78세에 쓴 사무엘 울만이 78세에서 썼어요. 우리 메가도 장군이 70몇 살에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 시를 제가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가 마이크를 이렇게 내서 제가 제 목소리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1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나오시는데 여기 다 바쁘시고 또 주제가 전략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더 조용하게 들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주제 발표 우리 저희 육사 40 이기생이 6사 42기 오늘 아침에 육군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주 발제자가 돼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잘 했습니다. 연합통신 지금 다 나왔죠. 보시면 되고 조지타운 대학 나오시고 지난번에 한 말했지만 부친이 박익주 장군 그 다음에 박익주 장군 제가 부산고등학교 출신 장군이 한 60여 명 됐는데 제가 그것도 총무 연락하는 총 책임을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그 박익주 장군 회장하실 때 하고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박진경 제주도 박진경 대령 박진경 그 3대가 지금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도 멋진 거 했습니다. 정말 조지타운 대학에서 젊을 때 또 공부했던 바탕이 되어가지고 핵 문제를 통해서 국가 안보 문제를 굉장히 긍휼 있게 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젊은 분인데 벌써 60대죠. 요즘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김동명 박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지금 저 유튜브 2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김용선 씨하고 태국 유튜브. 그다음 우리 이주천 박사. 이주천 박사께서 역사학 박사인데 역사 의식이 많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고쳐야 되겠다고 아주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주천 교수가. 그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나중에 이정수 장군, 우리 사무총장은 나중에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박태우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NCG 와싱턴 DC NCG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예,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천 박사께서 이야기했지만 NCG가 정말 구체화해가지고 그동안 원자력 협정이 일본과 미국이 현재 원자력 협정이 지금 돼가지고 그 나라는 뭐 60톤, 40톤, 6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기본이 완전히 돼가지고 그야말로 6개월 내로 만들 수 있는 일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아까 기본이 지금 거의 시스템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거의 다 된 같이 해가지고 이야기하니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체로 NCG 이하 실무팀들이 사실은 한반도 전쟁은 연합사가 하는데 그동안 연합사에도 한국 측을 보니까 믿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한 10년, 20년 동안 그게 자꾸 그 연합사에 있는 전쟁 계획, 기본 계획, 중요한 보고 계획이죠. 이런 것이 좀 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태평양사령부 미 합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 전략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이런 거 있는데 앞으로 NCG에서는 이런 문제가 접근해가지고 한미연합사에서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핵 계획도 대응 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전략적인 선제 핵 계획이다. 가장 북한이 7차 핵실험하고 한다. 김동명 박사님. 그리고 다음 또 우리가 보는 기회 있으니까 지금 우 박사님 나오시고 김동명 박사 여기 와 김동명 박사 어디 갔어? 여기 왜냐면 유튜브가 나오니까 유튜브 박철윤 장군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코멘트를 하려고. 코멘트 그래. 저도 좀 제가 좀 답변. 먼저 저 그래. 우리 교관님이시지만 제가 좀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와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NCG가 나오기까지는 저는 2011년부터 21년까지 국가고 정책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확장 억제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몇 달 동안 밤을 새고 뭐 하루 갔다 그 다음날 출장을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수많은 후배들이 피땀 흘려서 단어 하나를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너무 쉽게 윤석열은 80점이고 그전엔 다 놀았다. 이건 저는 이게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NCG가 윤석열 정부 혼자밖에 아니다. 제 밑에 있던 장군들 김성민이 5군 단장 나갔고요. 제 밑에서 선임 장교했고 그 다음에 임기훈이라고 국방비서관 제가 과장할 때 밑에 있었습니다. 같은 국민들을 수많이 해온 세대들의 연속선에서 흐름을 봐야지 갑자기 80점짜리가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라는 걸 처음 했습니다. 2011년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미국한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가 이제 억제 전략위원회로 바뀌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전 계획은 안 만들지만 실제 핵 사용이나 핵 위협 시나리오를 막 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 전화번호 문책이 나와요. 그 전화번호 문책은 실제 상황이나
비상사태가 되면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것은 올해 2월 달에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확정체 운용 연습을 했다. 그런 거 하나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배들이 교수님의 그 제자들이 피땀 흘렸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연속성상에서 나온 피땀 흘린 결과다. 제가 10년 있던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서부터 방위비문단군 협상에서부터 확정체 정책위원회를 만들고 2016년 반대보고 가서 애들이 미사일 쏠 때부터 그 항의 현장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외에는 다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은요 45년대 핵무기를 터뜨린 다음에 70년 동안 핵 억제 전략을 발전시킨 나라예요. 이만큼의 억제 전문가가 있다면 우리 요만큼밖에 없어요. 청년군. 근데 지금은 NCG라는 국을 만들어서 공동 기획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관님 말씀에서 뭐가 알아야죠. 오늘도 토의를 했지만 학자들이 이게 천 박사는 그 중에 하나지만 제가 10명 꼽으라면 꼽아요. 제대로 억제를 알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억제라는 건 되게 미묘한 거예요. 김정은이 널 못 쏘게 하려면 신호를 잘 전달해야 되거든요. 너무 절망적인 신호를 쓰면 핵 쏴버리고 끝납니다. 그다음에 너무 희망적인 신호를 줘도 안 돼요. 틈이 있다. 내가 때리면 이기겠다. 또 쏴요. 그 수많은 고민을 미국이 45년 핵무기를 터뜨리는 70년 넘게 해온 학자나 인재풀이 이만큼이에요. 미국은.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억제 전략사가 있죠. 그 전문가 집단인 억제 전략사령부도 1년에 한 번씩 억제 심포지움을 해서 개방된 마음으로 대학의 전문가들 불러서 억제 전략을 논의하고 이 정교하고 미묘한 신호 비핵화가 답입니다. 글로 가야 돼요. 핵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지만 그것이 달성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억제밖에 답이 없습니다. 억제밖에 답이 없고 뭐 전술핵 배치나 나머지 기타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그런 쪽에 좀 정교하게 더 관심과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은 코멘트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코멘트. 관련되는 것만 예? 직접 관련되는 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공부를 조금 했는데 오늘 초전문가들께서 아주 상세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그 이제 워싱턴 선언이 많이 진일보했지만 80%밖에 안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역시 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의 그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대응의 한계가 있죠.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안보리 미국 뭐죠,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여기 이제 기존적인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을 갖게 됐잖아. 이게 뭐 미국이 허용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개발을 하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92년부터 핵 협상이 미국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미국이 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핵 협상은 완전히 실패라고 지금 평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핵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우리를 이렇게 그냥 NPT 체제에 돌려둘 건가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그 핵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한다는데 이 판단이 대단히 어렵고 그게 뭐 과하면서 전폭기가 발진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좀 못하는 것이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 중국, 러시아는 다 핵이 있고 우리는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인데 일본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없고 미국이 혼자 아주 곰의 3마리를 갖다 처리해야 하는 그런 불안정한 지금 구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나 이 북한 체제가 절대 핵은 포기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고무적인 현상은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PT 체제 10조에 국가 위기 시에는 이거 탈퇴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하는 문제인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바이든한테 은밀하게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점차 분위기가 좀 개선이 돼서 우리도 핵 개발이라는 게 NCND라고 하죠. No Conform, No Deny. 핵 개발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굳혀진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핵 개발의 역사죠.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해서 이제 끝내겠는데, 아까 뉴욕에서 나오셨다는 분, 인사교회에서 잠깐 나오신 분 이야기가 좀 단단히 하는 이야기. 두 분만 하게 됐는데, 통세력이 나와서 하시는 분은 우리 포럼에 적어도 6번 정도 이상 나와가지고 그런 좀 기본 파하고 이야기를 하셨도록 해요.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수원인데요. 미국을 가기 전에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세기 국회의원 그 사무소 조직부장 한 3년간 맡았습니다. 맡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은 참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오래 있다가 난 빵가에 가겠더라 이런 마음속에 분명히 갔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지금은 고민이 됐습니다만 고 정주행 씨하고 탈레도 홍생이가 장준호 씨라고 해서 한번 자고 190도를 내려오면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목을 들었어요. 홍생이 오빠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가 미국을 동생을 보내면서 그 집을 살아오려 했는데 그 집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솔ton 잊어버리러 갔다가 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분들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미국에 있으면서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에 감금실이하고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다대학 그러면 오클랜드입니다. 오클랜드 고향 식당에 왔는데 육개장을 처먹고 있어. 근데 옆에 있으니까 감금실이가 이분이 누구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정신이 아니요. 다음에 대선을 합니다. 이 양반 대선하면 나라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랬어요. 망했잖아요. 그 이재명이하고 윤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 때 이재명이 그랬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면 검찰공항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딱 노트북에다가 걸어버렸습니다. 검찰공항은 나라 망하지만은 거짓말 공항에 문재인 나라 망했거든요. 이러니까 그 보좌가 나한테 저기 봤어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아마 불려갔을 겁니다. 답장이 왔는데 뭐냐면 대선 후보가 그렇게 고민하는데 민간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럼 내가 제가 된다면 잡아가라 말이야. 내가 갈게. 지금 깜빡이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고 미사일은 우리나라 이제 하고 지금 내전 상태, 전시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건 국가적 한 게 아니고 빨갱이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 문재인이 그걸 못 잡고 있는지. 그 친구가 뭔데 60명이나 그 빚을 두고 말이야. 국민세금 그다 버리지. 그런 걸 왜 대응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오늘 이 강의 들으니까 너무 활동적이고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석달에 한 번씩 한국 오거든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만나가지고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언언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용은 오늘 주제 발표하시는 분, 혹시 여기 뭐 말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 박사. 내가 교관으로서 한 얘기는 아니고 일단 하던 박철균 그 장군 얘기를 저는 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장억제가 사실은 이 정확한 개념은 해구산에다가 여태까지가 이제 미국이 78년 이후에 우리 일본이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구산을 제공하는 게 조금 개념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전략무기나 항공기나 무슨 잠수함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좀 더 큰 전력으로 카바해주겠다 이제 그런 건데 제 얘기는 그 확장 억제를 집어넣기 위해서 국방부 이쪽 간부들이 노력하고 그거를 표만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80개, 9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좀 더 보완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 그런 취지니까 저 제대로 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훌륭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천 박사님 굉장히 좋은 코멘트 해주셨고 저쪽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핵무장의 잠재력 확보에 대해서 너무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내실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우선 우리 핵무장 잠재력 실력, 아까 저는 주제 파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이걸 제대로 추진하려면 어떤 국민적인 여론의 지지, 그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민간 차원에서 그런 또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 올렸다는 설명드리면서 제가 같이 감사합니다. 제일 여기 막내인데요. 오늘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너무 여러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이거 참 어느 수준으로 말씀드려서 좀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젊으시고 아까 청춘 시 낭독해 주셨는데 그 시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옛날 저도 사관학교 다닐 때 분명히 그 시를 읽고 그렇지 정말 저게 청춘이지 공감했었는데 정말 한 35년 40년 만에 그 시를 다시 읽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열정과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거 정말 청춘들이 다 모여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가진 지식들 공유하고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거 마치고 질문은 안 받아요? 우리 김원님 내가 두 분하고 한 대는 꼭 아니 그 질문하는 것도 알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 시간 타임을 놓쳤는데 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궁금하게 양이 여기서 돼요.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작게 50 지금 27인지 26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작게 5015 예. 거기에 핵 부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핵을 쏠 징후가 있으면 그걸 캐치할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캐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킬 체인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단계적으로 시차적으로 이래 한다든가 그와 같은 것이 이제 5015인가? 5015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여러분 몰라요? 그거는 질문입니까? 시크릿 돼 가지고 그걸 모릅니까? 시크릿이라고. 그리고 저 질문을 계속인데 지금 이제 일본하고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이 되어가지고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정거력이 상당히 지금 이제 그거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전방에서 이제 자꾸 뚫혀가지고 물 두드리도 북해 우리 내려왔다 탈영병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남한으로 온 걸 모르는 미인지하는 그런 사태가 몇 번 일어나고 하니까 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그것이 이런 의구심이 내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얘기는 이제 지소미아 같은 것이 이제 보완이 되고 한다면은 그리고 미국의 정보력이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돼가지고 그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이 과연 그게 이제 고도에 따라 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누가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보 비밀 사기 작게 관련해서는 제가 언론이니까 조금 자유롭게 여기 오셔가지고 501호는 이제 2015년에 5027 대체해서 지금 아직까지 유효한 작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미가 새로운 작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죠. 아, 근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작계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연합훈련에도 사실은 북한의 핵사용을 상대한 훈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앞으로는 이제 새 작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이제 핵사용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워싱턴 선언의 사항에 보면 사항의 중간쯤에 보면 유사시 이게 나와 있어요. 공개된 겁니다. 한미 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우리는 핵무기가 다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축 체계나 재래식 전방 부대나 공군 F-35나 전부 다 재래식 지원입니다.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일체 없었던 말입니다. 이게 재래식 지원이라는 한국군의 재래식 지원. 그래서 이걸 만든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없고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걸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앞으로 만든다 하는 건 이건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일이죠. 우리 김홍주 대선배님 걱정하시는 거 만약에 계신 분들 또 보면 이 분야에 그래도 고민하고 관심이 많고 해서 또 평소 공부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 지금 보면 우리 서영계 제도님도 그런 분야에 우리 유재갑 박사님 그 분야에 아주 정통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우리 29기부터 가르친 이철식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구 장군님 계시고 김학영 경길남 선배님이 말씀하셨죠. 육사교도 같이 해요. 고등학교 선배인데 우리 저기 권혜조 장군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김명세 장군님, 김진숙 독일 박사님, 저 뒤에 있는 일본 대표님들, 또 저기서 계속 정신분석 상담하는 우리 김가람 씨 몇 분 또 오시고 하는데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토의를 통하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동영 박사는 열분을 토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열분을 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네, 오늘 200번째 하고 있습니다. 200번째 제가 학자나 장군들 초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200번을 갖다 제가 주관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이 200번을 하면서 제가 200번이니까 뭐 2분 하는 분, 3분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저 생각나는 분이 저 세 그룹을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오늘 여기 오셨을 때 뭐 얼굴 보고 온다 해서 뭐 칭찬하는 건 아니고 우리 유영원 기관님 하고 있었다 우리 천명국 우리 백 박사님, 김동영 박사님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까 번에 김동영 박사가 김정삼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김정삼 대통령 이하 DJ 노무현 문제를 거치면서 두 가지 현재 오늘 우리 토의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잉태됐다는 거죠. 94년도에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핵 스트라이크를 하는데 제가 연합 작전부장으로서 처음으로 탑시크릿들에 대한 그 경고를 사용했어요.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그때 했는데 결국은 우리 저 김정삼 정부에서 한성수 외무부 장관을 보내가 우리가 돈 다 부담하고 할 테니까 당신이 가서 워싱턴 가서 이 핵 스트라이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라. 안 그러면 서울 사람 다 죽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그 당시에 중류 50만 톤 비롯해가지고 2개의 라이트 워터 리액터를 갖다가 하는데 한 몇십억 벌드는데 우리가 상당히 부담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미국이 북한이 알아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공격을 해서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오늘 이 핵 문제가 좀 잉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 이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역사를 완전히 깡가 뭉개버렸어요. 헌법을 유린해가지고 헌법을 유린해서 우리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장군들이 많이 있고 계시고 하는데 그야말로 4년제 정유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4년제 웨스트 포인트 카리큘럼을 받은 게 대한민국 육사예요. 사실은 당시에 1950년 대학다운 대학은 아마 육사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벤프리트 장군이 웨스트 포인트 나와서 그분이 아이젠하워 육사 동기생이에요. 그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종찬 장군께서 이런 게 대한민국도 필요하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가장 현대식 교육을 받고 가장 민주주의고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팀들이에요. 그 팀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5공화국인데 우리가 뭐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죠. 갑자기 국가 통수권자가 살해당하니까 국가가 완전히 혼란되고 북한은 그야말로 도심 지역에 대게릴라들이 작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공격하겠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할 수 없이 수사를 하며 정리를 하면서 한 과정이 11월부터 5.18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95년도 딱 되니까 소위 말하는 YS가 딱 들어와가지고 헌법을 바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야, 너희가 다 하극상 했잖냐. 너희가 대통령 박승희 대 죽었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는 내란한 거 아니냐. 5.18은 너희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문제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바꾸면서 역사책에다 다 그렇게 쓰고 교과서에 그래 써가지고 그래서 역사 내가 아까 41기 이하 우리 박철균 장군이 41기 이하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그 포럼을 만든 데가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우리 선배들하고 당신들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뭐냐? 우리는 최고의 수준의 고공을 만들었고 그것이 한강기적의 완성품을 이뤘다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후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선배들이 말이죠. 이렇게 잘 못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철균 장관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교두보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시고 또 저도 아침 새벽에 또 거기 가가지고 충분히 듣고 했는데 우리 유재가 박사님과 같이 그런 상황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인태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NCG를 만들었는데 NCG 이제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구체화를 해야 돼요. 제가 평생 연합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매일 일을 할 때마다 좀 매일 갈등이었어요. 국가 이익을, 미국의 이익을, 한국 이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게 부족하니까 항상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연합에서 있으면 뭐 바깥에서는 양식 먹고 영어하고 말이 하니까 하는데 저는 매일 갈등을 느끼면서 그 분야를 갖다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는데 그 NCG가 이제는 연합사가 44년의 용산 시대를 마치고 평택으로 갔어요. 이제는 옛날의 수준의 연합사와 같이 한미가 똘똘 뭉쳐가지고 수도권을 방해하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너무 우리 미국 사람한테 사드를 비롯해가지고 이라크 파괴하는 것부터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은 있었지만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좋다. 우리는 수도권을 버리고 평택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군사적인 문제가. 그래서 NCG가 이런 문제를 갖다 어떻게 어업을 시키냐. 이건 굉장히 숙제예요. 이걸 돼야만이 연합사 작전 계획에도 재래식 계획을 표로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고 그야말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어만 하다가 당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핵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만약 북한이 이번에 핵 실사 실험을 하게 되면 이걸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포럼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허화평 선배님하고 심하는 선배가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문제하고 오늘 요분들이 이야기하신 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인태된 아주 문제점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여기 계신 여러 우리 동문님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나라가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태극기 집회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분들 정말 뛰어난 분들이고 해서 다 말씀을 하고 싶은데 오늘 그 시간을 못 드리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시간을 좀 같이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에 15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영하고 이정수 장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잘 부탁합니다.
이준수 장군 여기 나오세요. 사무총장. 우리 마지막 교수님하고 이명준 장군. 사진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서 정답 나와요. 예. 네. 5초 동안 눈 감지 마시고요. 예, 5초 동안 눈 감지 마시고요. 예. 여기 카메라 렌즈를 보시고요. 눈을 부릅뜨시고요. 하나, 둘, 셋, 넷, 김치. 하나, 둘, 셋, 넷, 김치. 예, 좋습니다. 예, 저 박성부 장모님 화이팅 구호 한번 해주시죠. 한 번 더요. 한 번 더. 예, 좋습니다. 예.